나뭇잎이 예쁜 단풍이 되려면 일조량, 수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잘 갖춰져야 합니다. 회사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저도 단풍까진 잘 온 것 같네요. 단풍이 떨어지면 낙엽이 될 텐데 저도 낙엽이 되고 거름이 되어 나무를 지키고 싶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사장으로 재직하셨던 분이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밝힌 용태의 변입니다. 가을은 화려함의 극치를 선보이는 미의 계절로 손색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절이지만 왔나 싶으면 이내 가버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가을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절인데 말이죠. 그러고 보면 인생의 가을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완숙함을 뽐낼 수 있는 시간이 생각만큼 길지 않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 중견기업에서 은퇴 관련 강의를 할 때 느꼈던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노년에 관심을 갖다 보니 대책 없이 떠밀리듯 은퇴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걸 실감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준비되지 않은 은퇴 정말 괜찮을까요? 라고 정했습니다. 조영헌의 인생 독법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조직 안에 있을 때는 그토록 자유를 옥죄는 쇠사슬 리더니만 막상 나오면 엄청나게 그리운 울타리로 여겨진다. 무엇이든 소유하고 있을 땐 소중한 걸 모르죠. 하지만 가진 것을 잃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실감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사원증, 명함, 배지가 정말 소중한 증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엔 아무런 감흥도 느낄 수 없었는데 은퇴가 코앞이라 그런지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징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출근할 곳이 있다는 뜻이고 책임지고 할 일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경제적 생산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모 기업에서 인생 이모작 어떤 생각을 붙잡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교육을 할 때 느낀 점이 있는데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때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40대 중후반의 부서장들과 각 지역별 본부장의 직위에 있는 50대 중반까지 은퇴라고 하는 말이 충분히 와 닿을 법한 연령대 분들이 약 50여 명 참석한 상태였고 교육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시작된 오후 시간, 현재 시점에서 노후 자금으로 준비 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연금성 자산을 그려보는 연금 디자인 실습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습 도중에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 읊조리듯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엔 쓸 게 없네. 딸랑 2개. 그러더니 옆에 앉은 동료가 궁금했는지 짝꿍의 실습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와, 뭐가 이렇게 많아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거기다 임대소득까지. 그 말을 듣고 있던 주인공은 부담스러웠는지 그만하라고 만류했지만 저도 관심이 생겨서 같이 참여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조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부럽다는 말과 함께 푸념하듯 한마디를 더 합니다. 자네가 나보다 나은 걸, 난 2년 후에 퇴직인데 아들놈 장가간다고 담보대출까지 받은 상황이고 딸아이도 조만간에 결혼할 텐데 직장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둔 돈도 별반 없는 상황이고 연금성 자산 그림을 그려보니까 자식들이 왜 그렇게 미워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개인적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뭐라 할 수는 없었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분들이 준비 중인 연금성 자산을 보면서 의외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중견기업체에서 부서장으로 근무하고 또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은퇴에 관한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는 만큼 가계 경제가 어려운 것도 아닐 텐데 무슨 이유로 자신의 노후를 계획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고 계시니까 사교육비가 나갈 텐데 평균적으로 매월 어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까?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약 80만 원 정도 나간다는 답변이 나오더군요. 그러자 옆에 있는 동료는 아들놈 2놈이 약 200만 원 정도 쓴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에휴, 말도 마세요. 우리 딸은 예고에 다니는데 연주에 옷값만 150만 원입니다. 무슨 옷이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답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정도 사교육비를 쓴다는 분께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매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많은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이유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야 뭐 집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라 저도 좀 많다고 생각하지만 아내가 그 정도는 시켜야 한다고 하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인데. 그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과연 자녀 성장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까? 때론 경제적 결핍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돈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방법은 아닐까라고 말이죠. 6시간의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평소엔 하지 않았던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저의 질문을 고민해 주십시오. 사교육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모의 노후 자금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노후 40년간 써야 할 자금을 판돈으로 걸고 자녀에게 올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육을 마치고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했답니다. 너희들 사교육비는 엄마 아빠 노후 자금으로 써야 할 돈을 미리 끌어다가 공부시키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딸이 하는 말이 그럼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이 없어지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럼 학원 가지 않고 공부하겠다는 말이 돌아왔답니다. 경제적으로 아직은 견딜만 하지만 교육 덕분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노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더군요. 해마다 은퇴자가 쏟아지고 있지만 은퇴 후에 계획을 세우고 나오는 사람은 35%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마치 등이 떠밀리듯 은퇴하는 사람이 65%에 달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한편으로는 후련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죠. 말처럼 후련함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손으로 꼽을 만큼 소수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인생 1막을 위한 준비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까지 16년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 2막 40년을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려면 최소한 은퇴하기 10년 전부터는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훈련이 필요한 50세에서 60세는 노후 4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설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은퇴를 준비하든 계획하는 단계에서의 실수는 지우개로 지우고 얼마든지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게임이 시작되면 아무리 좋은 지우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쓸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직장인이 표출하는 오늘의 얼굴은 3가지 모습 중 하나일 겁니다. 정든 직장을 떠나야 하는 쓸쓸한 얼굴, 승진 발령으로 들뜬 얼굴, 승진하지 못해 의기소침한 얼굴이 그것입니다. 세상 만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 미숙했던 시절이 있는가 하면 화려하게 빛나는 때도 있는 법이죠. 세월은 그렇게 반복되는 시간 속에 수없이 많은 사연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인생의 가을 어느 날 우린 회사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벗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을 맞이하겠죠. 하지만 겨울은 2가지 무섭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추위를 느끼지 못할 만큼 따뜻한 겨울이 있는가 하면 온기는 고사하고 찬바람도 막아줄 수 없는 황량한 겨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인생 겨울은 어떤 모습인가요? 따뜻한 40년 겨울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차디찬 바람을 맞아야 하는 40년의 황량한 겨울을 준비하고 계십니까?